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닷컴 버블 시기와 현재 시기에 나스닥 차트를 비교해 보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연속해서 하이먼 미스키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나스닥 버블인 닷컴 버블 차트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계속 인용하고 있고, 이번 버블은 닷컴 버블이랑은 약간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버블은 닷컴 버블과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중간 정도 수준의 흐름이 나올 것 같거든요. 대중들이 만들어낸 심리적인 버블을 하이먼 미스키 모델로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자산 가격이 장기 평균 가격에서 거의 일치하는 횡보 구간 동안 현명한 투자자들이 매수했다가 장기 평균 가격을 돌파하면서 1차 상승이 일어나는데, 이때 기관 투자자가 주도를 하고요. 1차 상승에서 조정이 오면서 1차 하락 구간이 있는데, 이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언론 보도도 증가하고 하면서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하게 되고요. 1차 하락 구간을 극복하고 반등해서 그 다음에 더 큰 상승을 이어가면서 대중의 참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바뀌고, 거의 모든 대중이 투자에 참여할 때 환상과 탐욕과 새로운 논리가 탄생하면서 버블의 끝을 만들고, 보통은 이렇게 버블이라는 건 경기가 과열됐다는 거기 때문에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높이면서 긴축 통화 정책을 썼어요. 닷컴 버블 때도. 그래서 이렇게 2차 하락이 일어나고,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했던 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일어나는데,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새로운 논리로 인해서 반등하지만 결국에는 현실적으로는 다시 하락하면서 공포와 투매 구간을 거쳐서 장기 평균 가격 이하까지 버블이 꺼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장기 평균 가격에 수렴하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장기 수렴했다가 다시 한번 이런 버블 구간을 거친 거고요. 현재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20년 전에 이런 하이먼 미스키 모델하고 일치하는 닷컴 버블이 있었고, 10년 정도 횡보하다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나스닥 버블이 시작이 됐고, 현재 2차 하락 구간에서 현실 부정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닷컴 버블은 하이먼 미스키 모델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고요. 현재 버블은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먼저 닷컴 버블 차트를 볼게요. 이번에는 좀 간단히 분석하겠습니다. 닷컴 버블은 1990년대서부터 2001년으로 잡아봤는데요. 하이먼 미스키 모델을 바탕으로 구간을 잡은 거예요. 파란색 선이 장기 이평선이거든요. 5년 평균 가격이고 60월 이평선인데, 이 장기 평균 가격에서 수렴하다가 장기 평균 가격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시작된다고 보고, 그 기간이 1990년이라고 봤어요. 1990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이때 구간에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매집을 했겠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올리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1차 하락 구간이 있었어요. 1차 하락 구간은 아시아 금융위기로 우리나라에서 IMF가 있었던 시기인데요. 그때 미국 주식은 좋았고 나스닥 버블은 그 이후에 일어났거든요.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자 1차 하락했지만 이때서부터 대중 참여가 일어나면서 미국 대중들이 많이 사고 IT 버블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하게 돼요. 여기 보면은 1차 상승 구간에서의 하방 추세선이 있는데, 1차 하락 이후에 이 추세선이 더 가팔라지면서 상승이 더 가팔라지거든요. 이 선이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 비트코인 버블과 나스닥 버블 설명하면서 더블탑과 넥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과거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버블의 고점에서 두 개의 고점이 형성되는 것을 더블탑이라고 그러고, 넥라인은 첫 번째 고점에서 2차 하락이 일어나는데 2차 하락의 저점이 넥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넥라인을 두 번째 탑에서 다시 한번 이탈하는 순간 완전히 버블이 꺼지면서 전체 되돌림이 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하이먼 미스키 모델이라 할 수 있죠. 과거 닷컴 버블은 완전히 하이먼 미스키 모델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과거 닷컴 버블 때도 2차 하락 시기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고금리로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5% 정도로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그러면서 버블이 꺼진 건데, 두 번째 상승 추세선의 하단이 되게 중요한 게, 이 하단이 돌파하는 순간과 넥라인이 돌파하는 순간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라도 어떻게든 손절하거나 이탈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대중들은 손절하지 못하고 이 공포 투매 구간을 다 온몸으로 맞은 다음에 크게 하락한 다음에 손절하게 되겠죠. 대중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구간을 개미 구간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게 과거의 첫 번째 버블이었던 나스닥 닷컴 버블의 차트고요. 1990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장기 평균의 나스닥 지수가 수렴하다가 조금 상승했는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다시 한번 장기 평균 아래로 내려갔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장기 평균
기준으로 올라오는 시기가 바로 2010년입니다. 닷컴 버블과 비슷하게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시작한 순간, 그리고 단기 이평선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죠. 이 이후에는 이때를 시작점이라고 봤어요. 이번 버블에. 그러면 2010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현재 버블이 진행 중이죠. 아직은 장기 이평선 아래로 안 떨어졌고, 그리고 1차 고점 이후에 2차 고점은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넥라인은 만들었죠. 지금 2차 하락 구간에서 2차 하락 구간의 저점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닷컴 버블이랑은 조금 달라요. 닷컴 버블에는 이 장기 이평선이 훨씬 아래에 있고, 지금은 장기 이평선이 좀 위에 올라와 있고, 2차 하락의 저점이 장기 이평선이랑 거의 일치했었거든요. 과거 버블을 보면은 훨씬 높은 데서 일어나는데, 지금 버블은 장기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장기 이평선 대비는 높지 않은 가격이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큰 버블의 모양의 그림을 보면 2010년에 시작을 하고 1차 상승 구간에서 하단에 추세선을 만들었죠. 그리고 1차 하락은 코로나1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 1차 하락을 한 다음에 대중 참여가 늘어난 구간이 이 코로나 이후 구간이거든요. 미국에서도 코로나 이전에도 물론 주식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고, 특히 미국 주식은 이전에도 미국 사람들은 하고 있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시작한 게 거의 이때쯤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주식 돌풍이 일어난 게 2019년 18년 정도고, 그리고 서학개미 동학개미라는 게 2020년 이후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때 2017년 18년 19년에 미국 주식 할 때만 해도 미국 주식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거든요. 국내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요. 근데 지금은 되게 대중화돼 있죠. 그렇게 미국 주식 투자가 대중화된 구간이 2020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대중의 참여가 늘어난 구간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나스닥 지수에 투자한 최근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2차 하락의 시발점도 기준금리가 고점이라는 것도 과거 닷컴 버블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고, 다만 다른 점은 이평선과의 이격이 다르고 상승폭이 좀 다른데, 제 생각에는 M2와 인플레이션 보정을 차트해야 될 것 같거든요. M2는 뭐냐면 과거에 이 닷컴 버블 시기에 풀린 달러의 유동성이랑, 그리고 매년 풀리는 달러의 속도랑 지금 풀린 달러의 유동성 양과 새로 풀리고 있는 속도가 완전 달라요. 지금 훨씬 많이 달러가 풀려 있고 몇 배 이상 풀려 있고, 그 다음에 새로 풀리는 양도 2배 이상이거든요. 그걸 감안한 차트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과거의 버블 상승 구간에 생각해보면 모든 자산이 다 상승했잖아요. 나스닥도 상승하고 미국채도 상승하고 부동산도 상승하고 비트코인도 상승하고, 자산이란 자산은 다 상승했는데 그게 장기 이평선의 각도가 올라가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M2 자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서 모든 자산의 장기 우상향 그래프가 더 가팔라졌다는 거를 보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풀린 돈의 양이 미국 실질 GDP랑 너무 괴리감이 커요. 그러니까 실제로 버는 돈과 나머지 돌아가는 건 다 빚이잖아요. 그 빚의 크기가 너무 비대칭적이라는 거죠. 과거 닷컴 버블 때만 해도 빚의 크기가 작았다면 지금 빚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돈도 많이 풀려있지만 빚도 많다는 거고요. 만약에 같은 금리라면 이자 비용이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부담스럽다는 거죠. 아마 그런 점이 버블의 상승폭을 제한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변동성,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런 변동폭이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보정이 들어간 차트를 찾아야 되는데 만들어진 건 없는 것 같고, 직접 만들 능력도 없어서 일단 그거는 염두를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큰 골격은 똑같은데 과거 버블이랑 비슷한 구간을 흘러가고 있고, 지금 버블탑의 두 번째 고점을 찾는 중이다. 이 고점은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전고점이거나 못 미칠 수 있고, 과거 닷컴 버블은 못 미쳤고요. 그리고 요 두 번째 1차 하락 이후에 상승 추세가 가팔라진 추세선 있잖아요. 이 추세선이 이탈하면서 하락하게 되면 정말 위험한 신호겠죠. 과거 닷컴 버블처럼요. 그리고 넥라인까지 돌파하면서 하락하면 정말 10년 상승의 하이먼 미스키 모델 버블이 전체 되돌림이 이뤄가서 훨씬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그때는 이평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0,000포인트 이하까지 지수가 떨어지는 게 정말 불가능하지 않은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유의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부터 대중의 신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언제부턴가 장기 투자는 정답이고, 장기 투자하면은 돈을 잃을 수가 없다는 게 그냥 진리로 굳어지고 있잖아요. 돈을 풀어서 위기를 해결했던 금융위기 이후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현재 기준금리를 높은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고,
있고 경기 침체가 와도 기준금리를 많이 안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 20년 동안에는 그게 진리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장기 투자하면 자산이 상승하는 거, 우상향하는 게 정답이었죠. 실제로 요 장기 이평선도 가팔라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답이 아니라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중들이 모두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투자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끝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전이 되거나 역발상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오히려 기회를 발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나스닥 버블 2010년서부터 현재까지의 그래프에서 바이 앤 홀드 했을 때 있잖아요. 주식을 사고서 여태까지 보유했을 때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같은 버블에서 주식을 샀다고 해도 어디서 샀냐에 따라서 장기 투자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개인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돈을 많이 못 버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쌀 때는 관심이 없고 비싸고 올라오고 다들 돈 벌고 뉴스에서 주식 얘기만 나올 때 들어오기 때문에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개미 구간에 거의 다 진입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가 A 시점에서 매수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죠. A 시점에는 정말 현명한 투자자나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가 크게 매수를 하겠죠. A와 B와 C 구간으로 나눠봤어요. 버블의 초창기에 투자한 사람과 1차 하락이 코로나였잖아요. 1차 하락 이후에 상승 추세가 가팔라지는 2차 상승 버블의 끝으로 가는 초창기에 투자했던 B에 샀던 사람, 그리고 버블의 마지막 부근에 투자했던 C에 샀던 사람이 현재까지 수익률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통해서 CAGR과 수익률을 구해봤고요. 체크를 해보면 B는 2020년이에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산 사람들이고, 이때 코로나를 맞았지만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왔고, 이때만 산 사람들도 그래도 개미 중에서는 빨리 산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장 늦게 산 사람들은 2021년에 넘어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C 구간에 있겠죠. A에서 산 사람들은 2010년에 샀다면 현재까지 계속 오르고 떨어지고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반등 구간에서 수익률이 760%가 났고요. 전체 수익률이 13년 동안 8배가 올랐고 1년 수익률로 따지면 CAGR 17.41%로 나스닥의 평균 CAGR보다 조금 높아요. 장기 투자가 성공을 했죠. B에서 산 사람들을 볼까요? 현재 버블이 꺼지지 않았다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 B에서 산 사람들은 그래도 좀 빨리 샀으니까 2020년에 사서 현재 수익 66%고, 그리고 CAGR은 연항산으로 16%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좀 빠르고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수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2020년부터의 누적 수익을 보면. 근데 조금 느리거나 뒤늦게 진입하신 분들은, 특히 2021년에 진입하신 분들은 현재 2021년보다 하락한 상황이라 마이너스가 돼 있고 수익률도 마이너스고, 그리고 CAGR도 마이너스 8.5%로 아직까지 손실 구간이에요. 제가 저번에 나스닥 버블과 더블탑을 말씀드리면서 더블탑이 이 넥라인 아래로 떨어지면 전체 버블이 되돌림된다 했죠. 그래서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나면 이 넥라인 위에서 산 사람들은 다 손실이거든요. 보시면은 딱 이 넥라인 위에서 산 사람들이 모두 개미 구간이죠. 이 전에 산 사람들만 손실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전한데, 이때 산 사람들도 거의 수익이 없어지고 A에서 산 사람은 그래도 수익이 좀 나 있겠죠. 만약에 버블이 붕괴된다면 정말 이 모든 구간에 사람들이 다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B 구간의 사람들도 그때는 아마 이 수익을 다 반납하고 본전이 될 것 같아요. C에서 산 사람은 크게 손해가 났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들은 장기적으로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 만약에 A에서 개인이 산다면 대부분의 개인들이 장기 투자 수익이 나겠죠. 근데 현실은 그게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나스닥 장기 투자 수익을 한번 구해봤거든요. 이거는 닷컴 버블을 포함해서 지금 버블까지 거의 한 30년 이상의 나스닥 차트를 그린 거고요. 이 파란색 선이 장기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버블은 1990년에서 2001년까지 금융위기 때는 버블이라 할 것도 없이 장기 이평선에서 왔다 갔다 했던 수준이고, 두 번째 버블은 2010년서부터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 그림과 요 그림이 거의 일치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고, 예전에는 더블탑 그리고 넥라인 떨어지면서 버블 돌려줬고요. 지금은 아직 더블탑 그리기 전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2000년 전에 1999년 이럴 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간 다음에 살 수밖에 없고, 그 매집하는 구간이 나중에 쭉 지나고 보면 결국에는 넥라인 이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돼버려요. 이 구간에서 모든 개미들의 돈을 다 손해가 나게 만든다는 거죠. 평범한 미국의 개인 투자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워렌 버핏처럼 아주 쌀 때 사는 게 아니고, 버블의 초기에 사는 게 아니고 버블의 후반기에 샀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완전 끝에서 산 건 아니고
넥라인 근처 그리고 가파른 상승이 일어나는 초창기,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2020년이에요. 2020년 정도에 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버블이 안 터졌으니까 2020년에만 샀어도 돈을 번 것 같죠. 근데 과거 나스닥 차트에 그 시기가 언제냐면 2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2021년이 과거의 2020년이랑 비슷해요. 그 시점을 어떻게 찍었냐면 버블의 고점의 직전이고요. 그리고 2차 하락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블이 한 번 더 하락하지 않고 쭉쭉 오를 때고, 그렇다고 맨 꼭대기는 아니고요. 근데 넥라인 위에서 샀어요. 넥라인은 버블이 끝나봐야 알겠죠. 근데 2차 하락에 저점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에서 샀고, 대중순위는 아주 낙관적이었겠죠. 우리 2021년, 20년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되죠. 2020년 후반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얼마나 주식시장이 낙관적이었어요. 그때 집값도 많이 오르고 주식, 코인 다 올랐잖아요. 코인이 먼저 버블이 꺼졌지만 나스닥은 버블을 상당히 더 이어갔거든요. 지금 2021년이 과거 닷컴 버블이 2000년이랑 비슷한데요. 지금 버블이 터지기 전이지만 2021년에 산 사람은 현재까지 그래도 약간의 수익 중이고 플러스 12% 벌었어요. 연수익률로 따지면 5% 벌었죠. 지금 금리가 5%니까 금리 수준 본전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심한 변동성을 겪고 은행 금리랑 비슷하니까 크게 성공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손해는 많이 안 났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손해가 안 난 분들은 이 정도 느낌으로 현재 계실 것 같아요. 2000년에 똑같은 투자가가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때 샀어요. 근데 여기선 버블이 꺼졌죠. 버블이 꺼지고 한참을 마이너스였겠죠. 여기서 샀는데 이쪽까지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마이너스였겠어요. 말도 안 되게 마이너스다가 이 넥라인을 돌파한 게 2014년이거든요. 버블이 꺼진 게 2001년인데 10년 이상 있다가 겨우 본전이 된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만 해도 장기 투자가 성공한 건지 모르겠네요. 10년 동안 있다 본전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서부터 새로운 법을 시작하니까 존버는 승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올랐어요. 올랐다가 아직 2차 버블이 꺼지지도 않았죠. 2차 버블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버블이 폭발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좀 났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요 포인트에 산 사람이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23년이나 보유한 거예요. 원금에서 그래도 4배가 올랐어요. 원금에서 4배가 올랐으니까 수익 많이 난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CAGR은 연간 수익률로 한 사람은 6.5%예요. 물론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번 것 같아요. 근데 10%가 되지 않는 수익이고 그 사이에 10년 이상 동안 원금이 손해난 기간이 있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버블이 형성될 때 개인 투자가 많이 몰리는 구간에서 매입을 하는 경우, 아무리 그 중에서 빨랐다고 해도 10년의 본전 이하 구간도 겪을 수도 있고 20년을 존버했더니 평균 수익률이 연 6%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A에 산 사람은 그런 현실을 겪었겠죠. 이게 저는 현실적인 나스닥 장기 투자의 수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때 사서 장기 투자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아예 나스닥을 사질 않죠. 2017년서부터 한국의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좀 샀거든요. 그때만 해도 벌써 과거의 넥라인을 돌파하고 새로운 상승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만 산 사람도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학개미 운동,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샀잖아요. 과거 20년 전에 A랑 다를 바가 없죠. 지금 산 사람들이 장기 투자가 과연 얼마나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정말로 장기 투자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 연 10%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몇 배씩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최근에 상승한 양만큼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가 부자가 되는 세상이 나오기는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해요. 기득권 세력이나 돈을 가진 근권 세력들의 방해가 많을 것 같고요. 나스닥도 어떻게 보면은 버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 낚여가지고 크게 손실을 보고 겨우겨우 20년 투자해서 6.5%의 수익을 거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 엄청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왔잖아요. 예전에 닷컴 버블 때는 미국 사람만 들어왔는데 이때는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개미를 지금 다 붙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금권 세력들이 이거를 쭉쭉 올려줘서 모두 다 돈 버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줄까? 아니면은 과거 나스닥 버블처럼 한번 털어내면서 그 수익을 확정을 지을까? 왜냐면 세력들은 이렇게 쌀 때 샀으니까요. 그거를 감안했을 때 너무 낙관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 성공한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현재 시점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2010년이나 2014년에 하면 위험한 게 아니죠. 2022년, 2023년 같은 최근에 그런 장기 투자가 존버하면 승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기에는 너무 버블의 마지막 구간이라는 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죠.
현재 나스닥 지수의 대중의 투자 심리가 점점 더 개선되고 있고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버블이 끝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면서 원칙적인 매매인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하고 너무 높은 수익에 욕심을 내지 않고 현재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하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